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Get Smart. 부제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최단 거리형 노력의 힘입니다. 작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옮기니는 허선영, 출판사는 빈티지 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브라이언 트레이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잘 알려진 유명한 명사이죠. 201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또 강연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이면서 또한 전문 강연가, 그리고 수십 권의 책을 썼는데요. 대부분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그만뒀고요. 호텔 접시 닦기, 주유소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MBA를 취득했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세일즈, 마케팅, 투자, 부동산 개발, 경영, 컨설팅 등 22개의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했다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지금까지 전 세계 순회 강연을 통해서 무려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강연뿐 아니라 70여 권의 책과 비디오, 오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Get Smart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행동이 전부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지 또는 무엇에 전념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바라고 희망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특히 유혹에 맞닥뜨릴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내 일과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 그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관찰하면 출근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직장에 도착하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에 간다. 행동을 바탕으로 볼 때 그의 목표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그가 퇴근 후 밤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목표는 필수적이다. 목표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은 목표 덕분에 변화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당신의 삶과 일이 외부 사건이 아닌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요인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변화의 속도를 바꾸거나 늦출 수 없다. 하지만 최종 목표를 분명히 새기고 있다면 목표를 향한 길을 바꾸고 조정하며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당신은 변화의 주인이 될 수도, 변화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환경이 창조주가 될 수도 있고 무자비한 변화의 물결에 압도되어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환경이 피조물이 될 수도 있다. 목표는 당신의 삶의 힘과 목적, 방향을 준다. 목표는 당신 내면에 있는 최선을 끄집어내어 당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게 한다. 당신이 실천할 성공 원칙은 생각을 종이에 옮겨라 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종이에 쓰는 바로 그 행동이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을 급격히 높여준다. 보이지 않는 타깃을 명종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다. 당신이 종이에 분명하게 서술할 수 없다면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 생각이 질은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의 질, 특히 목표 설정과 성취에 관한 질문의 질이 높을수록 크게 향상한다. 명료성, 몰입력, 집중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묻고 답해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한다. 목표 설정 과정.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비결이 증명된 성공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라 말했다. 성공한 다른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고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라.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성공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원인, 곧 그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한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목표 설정과 성취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이 원하는 것을 즉시 결정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를 원하지만 딱 하나를 특정하진 못한다. 성인이 된 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에게 이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지닌 것은 목표가 아니다. 바람이나 희망,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2. 목표를 써라. 글로 쓰지 않은 목표는 단지 소원이나 희망일 뿐이다. 목표는 마감 기한이 있는 꿈이라고도 한다. 목표를 종이에 쓸 때 그것은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와 분명하고 만질 수 있는 물체가 된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만지고 읽을 수 있다. 전에는 목표가 큰 방이 흩어지는 담배 연기처럼 형태나 실체가 없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였지만 이제는 엄연히 존재한다. 성인의 3%만이 종이에 쓰인 분명한 목표가 있고 다른 이들은 모두 그들을 위해 일한다. 목표가 있는 이들은 은퇴하기 전까지 보통 사람보다 10배나 많이 벌고 10배 많이 성취한다. 글로 쓰인 목표가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5년이나 10년 만에 이룰 일을 1년 동안 더 많이 성취할 때도 있다. 어떤 목표든 당신이 종이에 쓸 때마다 당신은 사실 당신의 무의식에 목표를 쓰고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일단 목표를 썼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를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당신을 이 목표로 데려다 놓기 위해 당신이 잠을 자든 깨어있든 하루 24시간을 일하기 시작한다. 글로 쓴 목표는 이렇듯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 3. 마감 기한을 정하라. 마감 기한은 당신의 무의식을 압박한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과 초의식의 힘을 어디로 조준해야 할지 알려준다. 목표를 종이에 쓰고 마감 기한을 정한 후부터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차례차례 밟겠다는 동기부여가 어느 때보다도 단단히 다져져 있을 것이다. 마감 기한이 있고 글로 쓰인 목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성화한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향해 더 빨리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아이디어, 자원과 기회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마감 기한까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마감 기한을 다시 세우면 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고 목표 성취를 뒷걸음질 치게 하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목표를 다시 세우면 된다. 기억하라. 비현실적인 목표란 없다. 비현실적인 마감 기한만 있을 뿐이다. 4. 목록을 만들어라. 목표를 작은 부분으로 잘게 나눈다면 어떤 목표든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적어라.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지식과 자원을 포함시켜라. 목록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더해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드는 바로 그 행동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당신의 믿음을 강화한다. 목록 작성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당신을 자극한다. 5. 목록을 계획으로 정리하라. 목록을 정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시간순이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당신이 하나씩 밟아야 할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종이에 만든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면 목표를 성취하는 속도가 5에서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목록을 정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선순위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당신의 목록에 있는 항목 중 20%는 성공의 80%를 차지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6. 계획대로 당장 행동하라. 뭔가를 하라. 무엇이든 하라. 첫걸음을 떼라. 움직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변화도 시작된다. 7.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매일 하라. 일주일에 7일,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하라. 당신이 어떤 일을 매일 하면 성공의 가속도 원칙이 일어난다. 첫걸음을 떼기 어렵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어렵겠지만 그 후에는 점점 더 쉬워지고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나아가고 당신의 목표도 당신을 향해 더 빨리 다가온다. 성공의 진정한 척도. 당신이 삶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의 진정한 척도는 대개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가이다. 당신이 부유하고 유명한 유력 인사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은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셈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각자 그것을 무엇이라 정의하든 더 큰 행복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모든 행동이 행복을 불러온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으려다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이것들이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과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의 법칙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행복하고 상냥하고 인기 있으며 보통 사람들보다 삶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대적이고 의심이 많다. 그들은 남을 믿지 못하고 대부분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성격도 부정적이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매우 비판적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좀처럼 만족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삶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거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이다. 여러 해 전, 왜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할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내가 발견한 것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는 사실이었다. 행복의 주요 장애물은 부정적 감정이다. 부정적 감정은 인간의 삶에서 사실상 모든 문제의 뿌리에 놓여 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할 방법이 있다면 인류 문제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빈 곳을 혐오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면 당신의 마음은 저절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진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할 때 온전히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할 때 당신의 잠재력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삶에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잊어라. 당신의 마음이 편하려면 다른 모두를 놓아주어야 한다. 당신이 행복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상처 주었던 모두를 용서해야 한다. 삶에서 누군가를 향해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완전히 놓아버려야 한다. 모든 사람을 향해 일괄사면을 발표해야 한다. 내 말을 들은 대부분 사람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 결과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모든 이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당신도 용서의 개념에 동의한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누굴까?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당신은 부모님을 용서해야 한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놓아버리고 편해져야 한다. 부모님이 당신을 기를 때 했던 모든 실수를 용서해야 한다. 많은 이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부모님이 완벽하고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니고 자란다. 사실 당신의 부모는 무지와 경험 부족으로 온갖 실수를 저지르는 당신과 똑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다. 당신은 부모님이 당신을 기름이 했던 모든 실수를 용서해야 한다. 그것들을 완전히 놓아버려야 한다. 부모님께 가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분들의 행동이나 말을 모두 용서한다고 말한다면 더 좋다. 부모에 대한 원망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자유로워져라. 2. 개인적인 인간관계든 업무적인 관계든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당신에게 엄청난 감정적 혼란과 고통을 주었던 인간관계와 결혼조차도 용서해야 한다. 당신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여전히 가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식으로든 벌을 주거나 복수하고픈 충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면령을 내려야 한다. 기억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완벽하게 이기적인 행동이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용서하고 있다. 그들을 마음속에서 놓아버리고 용서함으로써 동시에 자신을 해방하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당신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당신이 살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모든 행동, 사악하고 무분별하며 어리석고 생각 없는 그 행동을 용서해야 한다. 기억하라. 지금의 당신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때의 당신이 아니다. 지금의 당신은 예전에 했던 짓을 다시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한다. 사실 당신 내면에 있는 당신은 뼛속까지 착한 사람이다. 과거에 당신이 저지른 실수는 그것이 무엇이든 너무 어렵거나 경험이 없었거나 지식이나 이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 모두 과거의 사건들이다. 모두 놓아버리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라. 당신이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삶에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를 놓아버리고 햇빛을 향해 서는 것이다.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라. 어디로 갈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며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 80대 20 법칙과 소득. 사람들이 가진 많은 기술이 오늘날 쓸모없어졌다. 더 좋고 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수요는 과거의 사람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득 증가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시카고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베커는 하위 80%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연 3%로 물가 상승률과 똑같거나 조금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 연 11%로 6, 7년마다 소득을 2배씩 올려 중산층으로 이동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조금씩 이동해서 결국 부유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꾸준한 기술의 학습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헌신이었다. 상위 20%의 사람들은 관련된 책을 사서 읽고 강좌를 수강했으며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쉴 새 없이 자기 일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하위 80%의 사람들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 그들은 거의 책을 읽지 않았고 강좌도 듣지 않았으며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목표 달성보다는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하느라 여가를 보냈다. 그 결과 하위 80%는 대개 영분도 모른 채 점점 더 뒤처졌다. 직장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기술이 현 고용주에게는 별 가치가 없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학습과 새로운 기술 개발은 자신의 세계관이 아니므로 그냥 집에 가서 TV를 봤다. 결국 그들은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도 실직 상태로 지냈다. 오늘날 모든 소득 수준과 다양한 직업이 많은 사람이 자기 기술의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더 발전하지 않으면 더 퇴보할 것이다. NBA 최고의 명장 팻 라일리의 말을 기억하라. 80대 22 법칙은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80%를 벌어들이고 하위 80%의 사람들은 전체 소득이 고작 20%를 벌어들인다는 이 80대 22 법칙. 제가 많은 재테크나 자기개발, 성공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깨달은 것들은 정말 이 하위 80%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들, 뭔가 변화를 굉장히 거부하거나 귀찮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테크에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본다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하는 행동을 제가 권유를 하면은 귀찮다, 머리 아픈 거 싫다 이런 말들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생활이, 이들의 어떤 그 경제력이 더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과 마인드 그리고 생활 태도가 변화를 거부하고 노력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 지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일하고 들어와서 TV 앞에서 그냥 잠잘 때까지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된 그들의 습관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위 20%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의 어떤 그 투자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읽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상위 20%와 하위 80%의 사람들이 소득 수준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존의 유혹. 당신은 변화와 융통성이 세 가지 적을 정면으로 마주 봐야 한다. 첫 번째이자 최악의 적은 컴포트 존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면서 곧 편안해진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변화도 거부하며 심지어 새롭거나 다른 일이 필요한 긍정적인 변화조차 거부한다. 배우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는 대신 그들은 완강히 버티면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종종 남들이 변하려는 노력도 방해한다. 워렌 베니스는 리더와 리더십에서 연구 대상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더 큰 목표, 즉 자신과 조직이 큰 변화와 개선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컴포트 존의 유혹에 저항했는지 묘사했다. 피터 디아만데스가 2015년에 쓴 책 볼드에서 그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에게 앞으로 몇 년 후
현재 판매량, 소득, 이윤의 10배 혹은 100배를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 충고한다. 이렇게 엄청난 목표는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지겠지만 곧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이끄는 확장된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진다. 사람을 억누르는 두려움. 현재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유연성의 두 번째 큰 장애물은 모든 종류의 두려움,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2013년 10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라 한다. 기업 임원의 80%가 중위도 면에서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보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우위에 두었다. 하지만 임원들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변화를 미루고 있다. 변할 수 없다는 느낌.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학습된 무기력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현재 상황이 복잡함과 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력감을 느낀다. 학습된 무기력은 나는 못해, 우린 못해 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다거나 돈이 부족하다, 재능이 충분치 않다 등 많은 외부 압력과 내부 한계를 포함해 왜 변화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장황한 변명이 이어진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당신에게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싸우지 않으면 곧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싸워야 할 것이다. 그 법칙은 당신이 변해야 하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비디오 시장을 재배했던 블록버스터의 경영진들이 들었어야 했다. 넷플릭스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 블록버스터 사람들은 그들의 우위에 결코 도전할 수 없는 작은 회사라고 넷플릭스를 무시했다. 하지만 소비자 취향이 변하면서 메일과 온라인으로 영화를 전송하는 넷플릭스는 몇 년 만에 가장 큰 회사가 되었고 블록버스터는 파산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자신의 실패의 경험이 축적돼서 생긴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님, 형제,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열등해, 너는 실패자야,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자라는 경우에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떨쳐버리고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그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없애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그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매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러한 것들을 그냥 주문처럼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해줌으로써 스스로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크고요. 작은 일을 시도해서 그 일을 완수하는 어떤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일을 잘 완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이 강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 정말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 요인이 되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반대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녀에게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을 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을 생각하라.
당신의 지능과 창의력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척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당신의 명함에 쓰인 직함이 무엇이든 당신의 직업을 잘 묘사한 단어는 문제 해결사이다.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루 일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당신은 크건 작건 온종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리더십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성공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어떤 분야든 성취되지 못한 목표나 목적은 그저 해결되지 못한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더 높은 수준으로 더 꾸준히 접근하는 방식이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공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공교롭게도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 중 대부분 해결책을 생각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 중 대부분 문제를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생각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 자체와 누구 탓인지를 생각한다. 그들은 발생하는 문제와 장애에 관해 화를 내고 언짢아한다. 이런 감정이 부정적 사고와 분노를 유발해 누가 그랬어? 라며 가해자를 찾게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해결책을 찾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Get Smart, 여기까지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책의 내용은 제가 직접 이 책을 읽고 밑줄을 보면서 마킹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는 것이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